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이주장입니다. 자, 소유주가 70% 반대를 했는데 국토부가 동자동 쪽에 개발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동자동이 어디냐면은 이제 용산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중심부에 있는 게 바로 용산구죠. 그러니까 서울시 한복판에 있는 것들을 강제 수용 방식의 형태로 지금 개발을 하겠다라는 건데 당연히 반대가 많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자,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인 거고, 제가 여기 소유주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행동을 취했을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재산권에 굉장한 침탈을 가져오는 법을 적용한 거거든요. 그럼 그 전에 이런 것이 없었냐? 사실상 없었습니다. 도시권 한복판에 이러한 그 강제 수용법 방식의 개발 방식을 쓴 적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민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동자동은 스스로, 주민들 스스로 민간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주민들은 전혀 몰랐죠. 전혀 그 전에 사전 교감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진행했고, 전체의 20% 되지 않은 쪽방을 명분 삼아 소유주들의 실행량 삼지 마라. 그러니까 여기 쪽방촌인데요. 쪽방촌들의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해 주겠다라는 명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반대로 거기에 계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유주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 토지 등 소유자 70% 거의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모아서 사업 철회 의사를 전달했지만 정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재산을 강제 수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공주택 사업인 서울역 쪽방촌 정비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시행 사업시행자로 참여한다. 도심 내 저층 주거지역 세권 등을 고비를 개발하기 위해 나온 이사대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구조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점이 틀리냐 하게 되면은 이사대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66.7% 이상,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요. 50%가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은 그것은 구역이 해지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도심 공공주택복합 사업과 달리 기존법을 적용받는 서울역 쪽방촌 정비 사업은 소유주들 동의 없이 사업 처리 요청의 길이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주들이 반대 의사를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하겠다라면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원래 굉장히 좀 이상한 법이잖아요. 소유주의 의견을 묵살하는 법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에 적용됐었냐면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때 적용했던 겁니다. 신도시 같은 거는 대다수가 굉장히 뭐 나대지 같은 형태잖아요. 그래서 농지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넓은 땅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주는 굉장히 소수인 거고 그 규모에 비해서 대신에 그 소수의 사람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그 공익적 명분 신도시를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집을 얻을 수 있고 주거정책 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의 강제 절차를 강요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가 통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쪽 소유주들도 반대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거고. 근데 이건 뭐냐면은 규모는 요만해요. 진짜 규모는 요만하죠. 신도시는 규모가 이만한데 소유주가 요만큼인 거고 이거는 땅이 요만하고 소유주가 이만큼인 겁니다. 왜냐면 다세대 주택 하나만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한 필지에 한 50평짜리 한 필지에 한 15명, 20명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토지 소유주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도심권에다가 이 법을 적용한 적이 없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주민대책 관계자 얘기대로 법 논리대로라면 국토부가 마음만 먹으면 압구정 현대아파트도 얼마든지 강제 수용할 수 있는 상황. 맞습니다. 법 논리대로라면은 어디든 지정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민들이 반대하건 말건 이 법 논리대로라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통과가 되고 시행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재산은 국가 거나 다름없는 겁니다.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강탈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이라는 것이 감정가 보상 기준을 하는데 감정가가 시세의 반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이 시세의 절반만 받고 내 소유권을 뺏겨야 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길을 쓰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그 동자동 소유주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은 이게 만약에 통과되게 되면 처음이야 여러분 이게 통과되게 되면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효과를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결론은 이거 못합니다. 예, 이거 통과시키면은 정말 이거 거기 있는 사람 몇 명 그 분신자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 내가 어떤 방식이든 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나라가 그냥 뺏어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오케이 하겠습니까? 그죠? 내 재산을 건드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들이 열이 받았던 거고 이런 방식으로는 도저히 공급이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어찌어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번 계속 똑같은 현상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어떻게 공급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상컨대 이건 통과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토부가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울 도심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돈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이 최소화한 자금을 가지고 노른자의 땅을 사왔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도 공급할 수 있고 저렴한 아파트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인데 그 이득을 본 것들에 대한 손해부는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여기 토지 소유주들이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저는 정부가 헛심만 빼고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강행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